안녕하세요. 월간 문탁을 만드는 동은입니다. 원래 아산에 한 달만 지내기로 했었는데 11월 말까지 지내게 됐어요. 이곳은 너무 추워서 이불 두 겹으로 덮지 않으면 감기에 걸릴 것 같더라고요. 다들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코로나에 맞춰서 문탁의 소식을 전달해 왔는데요. 다양한 행사들도 소개를 했었고요. 근데 지금까지 소개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더라고요. 바로 문탁에 많은 글들이 연재되고 있는 북앤톡입니다. 문탁에서는 세미나가 끝나면 글로 공부를 정리하곤 합니다. 공부로서 글을 쓰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다 보니 글 쓰는 일이 문탁 사람들에게는 가장 큰 산이기도 하고 넘어야 할 산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앤톡은 누구보다 공부를 글로 정리하려는 사람들이 쓴 글을 연재하고 또 모아두는 곳입니다. 북앤톡에 처음 들어가면 왼쪽에 지금까지 연재된 글들의 목차를 볼 수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그 중에서도 올해 연재된 글들을 위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논어, 주역 같은 동양고전을 다루는 논어 카메오 열전, 봄날의 주역 이야기, 고은의 걸헤이 유고걸 같은 글이 있고요. 인문약방 멤버들이 건강과 양생을 고민하며 쓴 기린의 공동체가 양생이다, 견목의 문학처방전, 한뼘 양생 등 글들이 있습니다. 양생 프로젝트 세미나에서 쓴 에세이를 모아놓은 에세이 아카이브 길드다 아젠다의 글을 하나씩 연재하는 꼭지도 있답니다. 최근에는 영화 세미나의 띠우 청량리가 영화대로 사이기를 새로 연재하고 있어요. 정말 다양한 글들이 있으니 들어가셔서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문탁에서는 왜 이렇게 계속해서 글을 쓰는 걸까요? 그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지금 북앤톡에 글을 연재하고 있는 세 사람을 초대해서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봄날의 주역 이야기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2018년 그 이문서당에서 이제 주역 강좌를 들었거든요. 오웅선 선생님한테서 2019년, 2020년에 이제 공부를 했죠. 어쨌든 공부의 마무리는 글을 써야 되지 않냐 그랬는데 미루다가 이제 쓰게 된 거죠. 저는 저는 만드는 사람입니다라는 글을 쓰고 있고요. 제가 아시다시피 공간 디자인이랑 가구 만드는 일을 하고 있어서 인테리어 현장이나 아니면 가구를 만들면서 내가 부딪히는 문제들 혹은 재밌는 사건들 이런 것과 길드다에서 인문학 공부하는 것들 이런 걸 좀 결합해서 제가 생각하게 된 것들이나 생각이 바뀐 것들에 대해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띠우쌤하고 영화대로 사이길이라는 영화에 대한 글을 쓰고 있죠. 저희가 영화 인문학을 하면서 지금까지 보니까 한 36편 이상 영화를 본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이제 글을 계속 쭉 연재를 할 것 같아요. 영화대로 사이길의 뜻은 영화와 삶 사이, 그 다음에 영화대로 사는 삶이라는 뜻도 있어요. 제일 어려운 건 글 쓰는 시간을 만드는 것과 글을 정해진 시간에 마감하는 것? 일단 그게 제일 어려운 게 아닐까 싶어요. 논문 없고 내 발등을 내가 찍은 거라고 생각해요. 글을 쓴다는 거는 사실 엉덩이를 붙이고 얼마나 오래 있느냐 그런 시간을 만들고 시간을 지키고 하는 게 제일 어려운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일단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글을 쓰려고 하면 일단 그 책에서 이제 자기가 글을 쓰려고 하는 주제를 훨씬 더 촘촘하게 또 훨씬 더 깊게 또 그걸 텍스트를 계속 읽고 또 읽고 그래야 되거든요. 주역 같은 경우는 특히 더 그런데 이전에 내가 읽었을 때하고 이번에 또 읽으면은 또 다른 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주역이란 텍스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매력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주역을 읽는 것의 어려움이기도 해요. 글 쓰는 거에 대한 부담은 없어요. 이거를 이제 잘 썼냐 못 썼냐를 떠나서 부담이 없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일단 댓글이 많이 달리면 기쁘고 어쩔 수 없어. 네. 그리고 저는 이제 문탁 북앤톡에 그 글을 올리고 개인적으로 연락이 온다든지 이번에 잘 봤다 아니면 공유를 해준다든지
하면은 이게 누군가한테는 재밌게 읽히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은 되게 좋죠. 응답이 있는 기쁨이 일단 큰 기쁨들 중에 하나고 그런 재미는 있는 것 같아요. 막 이게 말이 안 되게 새벽 감성으로 막 글을 썼어. 막 영화를 보고 나서 야 이거야 딱 막 이랬는데 막상 이제 하나씩 쳐내지는 거죠.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하나의 완성된 글이 다듬어질 때 그리고 나서 다시 내가 읽어봤어. 무슨 말인지 이제 스스로가 이해가 됐을 때 그런 기쁨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겪고 있고 이게 무슨 일인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 사건들 그런 것들을 사실은 글의 소재로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이런 생각과 이런 공부가 만나면 뭔가 내 질문에 답은 아니더라도 어떤 게 될 것 같아 이런 느낌을 가지고 글을 쓰거든요. 근데 이제 서로 맞아 떨어지는구나 아니면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고 글을 쓰면서 내 스스로 정리되고 질문이 바뀌고 하는 그런 경험들도 저한테는 되게 즐겁고 기쁜 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읽을 때마다 다른 느낌? 그리고 읽을 때마다 나의 생각과 그 전에 생각했던 나의 생각이 한 번 계속해서 바뀌고 또 바뀌고 과정에 있는 거를 그냥 쓰는 수밖에 없어요. 최근에 글레즈의 창조란 무엇인가라는 짧은 강연 글을 읽었어요. 그 글이 좀 재밌었어요. 거기에서 철학하는 사람은 개념을 창조하는 사람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어찌 보면은 문탁에서 저희가 뭐 철학 공부를 하던가 아니면 인문학 공부를 한다고 했을 때 어쩌면은 자기만의 개념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지 않을까. 거기에 저희는 영화라는 언어를 가지고 공부를 한다? 북앤톡의 글을 쓰는 과정이 띠우와 청량리의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걸 보여드리는 것 같아요. 책이 아닌 영화를 통해서 개념을 만드는 거, 그렇게 하는 과정의 기록들이 북앤톡의 글이지 않을까 싶어요. 요요쌤의 불교 이야기는 되게 감명 깊게 읽고 있어요. 그 요요쌤의 불교 산책 정말 글들이 다 재밌어요. 최근에 재미있게 본 것들 중에는 그 한뼘양생 견목쌤 글 재밌어요. 견목쌤 글 문학 처방전. 그 진달래님의 까메오 열전도 지원이 글도 되게 재미있게 읽고 있어요. 인터뷰 어떠셨나요? 북앤톡에 재밌는 글들이 정말 많으니까 가서 많이 읽어주세요. 지난 7월 일리치 약국에서 생리와 관련된 행사를 열었었죠. 이번 10월에 다시 한번 일리치 약국에 놀러와가 열렸는데요. 이번에는 중년의 갱년기를 다뤘다고 합니다. 갱년기라고 하면 보통 여성에만 해당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남성 또한 호르몬적인 변화를 겪는 갱년기가 있다고 해요. 일리치 약국에선 모두 4번의 세미나를 거쳐서 행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세미나 후기를 보니 건강에 대한 고충을 서로 나누기도 하고 의견을 주고받았다고도 하는데 이런 모습이 마을건강 플랫폼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있는 일리치 약국에 더없이 어울린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 일리치 약국의 놀러와는 어떤 주제로 진행될까요? 기다려집니다. 요즘 토용쌤은 독일에서 지내고 계시는데요. 얼마 전에 문탁 풍경에 사진 몇 장을 올려주셨는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해외로 나가는 일이 어려워져서 더 반가운 낯선 풍경인 것 같습니다. 월간 문탁에서 제가 토영쌤한테 부탁드려서 몇 가지 사진을 조금 더 단독 공개하겠습니다. 여기가 문정이가 사는 집입니다. 저 마트 가는 길이요. 분위기가 아주 좋습니다. 살다 마트 가는 길 찍어보기는 처음이네요. 예전에는 독일에 오면은 좀 쉬다 가는 기분이었는데 이제는 뭘 그렇게 해오라는 게 하라는 게 많은지 동훈이가 하라 그래가지고 어떤 할머니가 나 이러는 거 보고 신고나 안 할래나 모르겠네. 웬 이상한 외국인이 와가지고 신고하면은 문탁에서 책임질 거죠. 독일이 좀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길거리에 낙엽이 떨어지면 금방 안 쓸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내버려 두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기 문정이가 새로 이사 온 동네라 저도 여기는 처음이에요.
나무들이 단풍이 채 들지도 못한 채 벌써 겨울이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서히 한 해를 마무리해나가는 시기도 다가오는 것이죠. 월간 문탁도 올해 11월과 12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2달 동안 조금 더 좋은 소식 전할 수 있도록 힘내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달에 만나요.